제목 첫 바람이 불던 날. 배경은 1970년 부산 영도. 계절은 봄이었다. 항구에는 아침 햇빛이 번져 있었고 바다 위로 은빛 물결이 잔잔히 흔들렸다. 배들은 막 짐을 내려놓고 있었고 부두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쁘게 오갔다. 그곳에서 진수 24, 하역장에서 일하는 평범하지만 성실한 청년이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다. 진수 바다 냄새를 깊게 들이마시며 말한다. 오늘은 날씨가 참 맑네. 일하기 좋은 날이네.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가벼운 구두 소리. 또박또박 울리는 발소리가 바닷바람 사이를 가르고 다가왔다. 하늘색 치마를 입은 한 여자가 조심스레 진수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의 긴장과 설렘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하나 22살. 영도에 새로 생긴 금성 레코드 전파사에서 일하는 아가씨였다. 하나 조심스럽게 말한다. 저기 혹시 배 들어오는 시간 아시나요? 진수 돌아서며 부드럽게 웃으며 말한다. 네, 여기는 제가 매일 일하는 곳이라 어느 정도는 압니다. 어떤 배를 찾으시나요? 하나 바다를 바라보며 말한다. 아버지가 오늘 배를 타고 들어오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어서요. 진수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말한다. 그럼 제가 같이 기다려 드릴까요? 금방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안도하듯 미소를 지었다. 그때 골목 쪽에서 한 남자가 숨을 몰아쉬며 뛰어왔다. 그는 만식 23살. 진수와 어릴 때부터 붙어 다닌 친구로 늘 사고만 치지만 정이 많은 남자였다. 만식 헐레벌떡 뛰어오며 급하게 말한다. 진수야, 큰일 났어. 내가 맡기라고 했던 박스 있지? 그거 내가 잠깐 놔둔 사이에. 진수 눈을 크게 뜨며 화를 내며 말한다. 또 잃어버린 거야.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 하나는 놀라 두 사람을 바라봤다. 만식은 그제야 하나를 발견하고 당황했다. 만식 얼굴을 붉히며 말한다. 아, 손님이 계셨네요. 죄송합니다. 진수 머쓱하게 웃으며 말한다. 아, 이 친구가 좀 소란스럽습니다. 하나 웃으며 말한다. 괜찮아요. 두 분 친한가 봐요. 만식은 황당한 표정으로 진수를 바라봤고 진수는 괜히 시선을 피했다. 잠시 후 바다 위로 배 한 척이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햇빛에 반짝이는 배의 선체가 부산항의 물결을 가르며 다가오는 모습은 누군가의 기다림을 채워줄 듯한 풍경이었다. 하나 간절한 눈빛으로 말한다. 저 배 맞는 것 같아요. 진수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그렇네요. 함께 가보죠. 세 사람은 부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 순간 바닷바람이 세 사람의 머릿결을 스쳤다. 하나는 긴장했고 진수는 묘하게 따뜻한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 차올랐다.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는 단번에 아버지를 찾아냈다. 선원복을 입고 햇빛에 그을린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누구보다 따뜻했다. 하나 울컥하며 말한다. 아버지. 하나는 아버지에게 달려갔고 아버지는 딸을 꼭 끌어안았다. 진수와 만식은 조용히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만식 조용히 말한다. 저런 장면 참 좋다. 진수 작게 말한다. 그러게. 하지만 진수의 눈은 자꾸만 하나를 향했다. 하나와 아버지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진수는 일부러 주변 어묵 포장마차로 발걸음을 돌렸다. 괜히 마음이 복잡했다. 만식 팔짱을 끼고 장난스럽게 말한다. 야, 너 아까부터 이상했어. 마음에 들었지? 진수 당황하며 말한다. 갑자기 무슨 헛소리야. 만식 웃으며 말한다. 내 얼굴에 다 써있어, 임마. 진수는 대답 대신 뜨거운 어묵 국물만 들이켰다. 그때 부드러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하나 조심스레 걸어와 말한다.
혹시 여기 계신 줄 알고 왔어요. 진수는 놀라 고개를 돌렸다. 진수 어색하게 웃으며 말한다. 아네, 아직 근처에 있었습니다. 하나 감사한 눈빛으로 말한다. 아까 정말 감사했어요.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셔서 마음이 놓이네요. 진수 따뜻하게 말한다. 별 말씀을요. 누구라도 도왔을 거예요. 하나 잠시 머뭇거리며 말한다. 혹시 내일도 이 시간에 오시나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진수는 순간 말을 잃었다. 뭔지는 모르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만식 옆에서 끼어들며 흥분해 말한다. 네, 이 사람 내일도 옵니다. 매일 와요. 진수 급히 만식의 입을 막으며 말한다. 아, 네, 내일도 와요. 여기서 일하니까요. 하나 미소 지으며 말한다. 그럼 내일 뵐게요. 하나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 만식 진수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한다. 됐다. 완전 됐다. 시작이야. 진수 얼굴을 붉히며 말한다. 조용히 좀 해라.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날 부산의 바람은 언제보다 부드러웠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무언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녁 무렵 학교 운동장 끝자락, 노을이 번지고 철봉 아래, 오래된 나무 그늘. 하나와 진수는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 만식은 멀리서 눈치만 본다. 하나가 고개를 숙이며 말한다. 아까 점심때 말이야. 고맙다는 말. 제대로 못했어. 진수가 천천히 웃으며 말한다. 뭐 그 정도 가지고. 너 넘어질까 봐 잡아준 거잖아. 원래 하던 것처럼 한 거야.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그래도 고마웠어. 마음이 좀 편해졌어. 잠시 바람만 스친다. 철봉에 매달린 녹슨 사슬이 덜컥 소리를 낸다. 멀리서 어색하게 서 있는 만식. 만식이 괜히 떨면서 말한다. 야, 너희 둘 뭐 그렇게 조용히 있어? 나도 좀 끼워주면 안 되냐? 진수가 피식 웃는다. 진수가 웃으며 말한다. 야, 가까이 와. 뭐 서 있냐? 귀신 보는 줄 알겠다. 만식이 투덜대며 말한다. 아니, 내가 방해될까 싶어서 뭐 그런 거지. 하나가 부드럽게 웃는다. 하나가 말한다. 만식아, 너 있으면 분위기 좀 밝아져서 좋아. 만식은 순간 표정이 풀리며 귀까지 빨개진다. 셋이 운동장을 천천히 걸어 나간다. 1970년 봄 저녁 특유의 공기, 바다 냄새, 멀리서 들리는 버스 엔진 소리. 시청 앞 전봇대에 붙은 오래된 영화 포스터들이 바람에 흔들린다. 골목 끝 분식집에서 라디오로 하얀 나비가 희미하게 흘러나온다. 분식집 앞에서 멈춰서는 셋. 진수가 말한다. 떡볶이 냄새 좋다. 들어갈래? 하나가 말한다. 응, 나 떡볶이 좋아해. 만식이 잔뜩 자신 있게 말한다. 그럼 내가 사줄게. 오늘은 내가 큰맘 먹었다. 진수가 놀라며 웃으며 말한다. 내가? 무슨 일 있냐? 복권이라도 당첨됐냐? 만식이 뻘쭘하게 말한다. 그냥 친구들이랑 있으면 좋잖아.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셋은 작은 분식집 안으로 들어간다. 창문에 맺힌 김 스테인리스. 냄비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수증기, 가게에 놓인 오래된 나무 의자에서 나무가 삐걱거린다.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대화를 이어간다. 하나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한다. 근데 너희는 요즘 꿈 같은 거 있니? 하고 싶은 일 같은 거. 둘은 동시에 하나를 본다. 진수가 조용히 말한다. 난 아직 잘 모르겠어. 그냥 지금은 이런 시간이 좋다는 생각만. 하나는 그 말에 잠시 미소를 숨기지 못한다. 만식이 갑자기 힘줘 말한다. 나는 말이야 일단 고등학교 졸업하면 오토바이부터 산다.
그리고 전국 여행을. 진수가 웃으며 말한다. 저기요, 현실적인 꿈으로 갑시다. 만식이 억울해하며 말한다. 왜 현실적이지 않다고 그러냐? 인간은 원대한 꿈이 있어야. 하나가 웃음을 참으며 말한다. 하나가 웃으며 말한다. 만식아, 그거 원대한 꿈이라기보다 위험한 꿈 같은데? 만식은 말문이 막혀 떡볶이만 바라본다. 하지만 셋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린다. 식사를 마친 뒤 셋은 슬로프처럼 이어진 오래된 계단을 올라간다. 노을은 완전히 져서 하늘은 보랏빛을 띈다. 계단 난간에 녹슨 페인트가 벗겨져 손끝에 조금 묻는다. 계단 끝에서 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진수가 조용히 말한다. 오늘 좋았다. 하나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한다. 응, 나도. 만식은 둘을 보고 뭔가 말하려다 멈춘다. 만식이 어딘가 긴장한 듯 말한다. 야, 너희 둘 혹시 그 뭐. 진수가 당황하며 말한다. 뭔 소리야, 갑자기. 만식이 말한다. 아니, 그냥 분위기가 좀 그래서. 하나가 조용히 웃는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친다. 하나가 말한다. 만식아, 너 너무 귀엽다. 그러자 만식은 얼굴이 빨개져 뒤돌아선다. 만식이 급하게 말한다. 아, 몰라. 나 먼저 간다. 만식은 계단을 후다닥 내려가고 하나와 진수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린다. 둘만 남은 계단 위. 진수가 천천히 말한다. 근데 하나야. 하나가 조심스레 고개를 든다. 진수가 조금 떨리며 말한다. 너랑 이렇게 있는 거. 난 꽤 좋다. 하나는 놀란 듯 눈을 깜빡인다. 하나가 부드럽게 말한다. 나도 그래. 잠시 침묵. 전깃줄 위에 앉은 피돌개 한 마리가 밤으로 날아오른다. 둘의 그림자는 길게 뻗어 한 곳에서 겹친다. 바람이 잠잠해지고 도시의 불빛이 계단 아래에서 반짝인다.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우리 요즘 좀 자주 같이 다니는 것 같지? 하나가 살짝 웃는다. 하나가 부드럽게 말한다. 응. 그러니까 난 좋아. 근데 너는? 진수가 고개를 돌리며 조금 쑥스럽게 말한다. 나도 좋지. 너무.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는다. 계단 아래를 내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서로의 심장 소리만 묵직하게 남는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만식이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얼굴로 돌아온다. 만식이 헐떡이며 말한다. 야, 너희 아직도 여기 있었냐? 진수는 당황한 듯 만식을 본다. 진수가 당황하며 말한다. 야, 너 간다며. 왜 다시 와? 만식이 괜히 들떠 떨면서 말한다. 그게 딱 보니까 내가 너무 먼저 튄 것 같아서. 아, 그냥 갑자기 심심하더라고. 하나는 피식 웃는다. 하나가 말한다. 만식아, 너 오늘 왜 이렇게 귀여워? 만식은 다시 얼굴이 붉어진다. 만식이 손살에 치며 말한다. 귀엽긴 누가 귀여워. 그냥 만식은 둘을 번갈아 보며 묘하게 불안한 얼굴을 한다. 두 사람이 방금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감이 오는 듯하다. 만식이 갑자기 조급하게 말한다. 근데 너희 둘 혹시 내가 방해됐으면 말해라. 나 진짜 집에 간다. 난 괜찮다. 진수가 황급히 손을 내젓는다. 진수가 빠르게 말한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니까. 괜찮아. 하나도 고개를 저으며 웃는다. 하나가 말한다. 만식아, 너 있으면 분위기 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편해져. 신경 쓰지 마. 만식은 둘의 반응을 보고서야 겨우 안심한다. 그러다 갑자기 어딘가 심각한 표정으로 변한다.
만식이 조용히 조심히 말한다. 근데 진짜 묻는 건데 너희 둘 혹시 좋아하는 사이냐? 그 순간 공기가 멈춘다. 둘은 동시에 놀란 눈으로 만식을 바라본다. 진수가 얼어붙어 말한다. 뭐? 그걸 왜 갑자기? 하나가 당황하며 말한다. 만식아 아직 그런 얘기까진. 만식은 얼른 손을 저으며 말을 자른다. 만식이 급하게 말한다. 아냐 그냥 물어본 거다.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한 거면 잊어라. 방금 말한 거 전부 취소. 그러곤 계단 난간에 기대 고개를 푹 숙인다. 만식이 중얼거리듯 말한다. 에휴 내가 괜히 분위기 망친 거 아니면 다행이고. 진수와 하나는 서로를 힐끗 바라본다. 괜히 웃음이 터질 것 같지만 둘 다 꾹 참는다. 세 사람은 계단을 함께 내려가며 밤길을 걸어간다. 도시 전체가 잔잔한 공기 속에 잠겨 있고 전봇대 아래 가로등이 노란 빛을 흘려 보인다. 분식집에서 흘러나오던 라디오는 커피 한 잔으로 바뀌어 있고 어두운 창문 너머로 오래된 선풍기가 느리게 돌아간다. 길을 걷다 만식이 갑자기 멈춰선다. 만식이 다급하게 말한다. 아 맞다. 너희 내일도 시간 돼? 진수가 말한다. 왜? 또 떡볶이 사려고? 만식이 자신감 있게 말한다. 아니, 이번엔 제대로 된 데 가자. 극장 가서 영화 보자. 내가 표 다 산다. 하나는 놀라 눈을 크게 뜬다. 하나가 말한다. 야, 무슨 바람이 불었어? 갑자기 왜 그래? 만식이 뿌듯하게 말한다. 친구끼리 분위기 전환도 하고 너희 둘이 낯선 데 가면 또 자연스럽게. 진수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본다. 진수가 웃으며 말한다. 혹시 내가 우리 데이트 시키려고 그러는 거냐? 만식이 당황하며 말한다. 아니, 누가 데이트래. 그냥. 영화가 보고 싶었다고. 만식은 부정하지만 표정은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 하나가 피식 웃는다. 하나가 말한다. 그래. 좋아. 내일 같이 보자. 진수도 고개를 끄덕인다. 진수가 말한다. 오케이. 만식이 사준다니까 안 갈 이유가 없지. 만식은 좋아 죽을 듯한 표정을 짓는다. 만식이 크게 웃으며 말한다. 좋아. 딱 기다려라. 내가 제대로 준비해 올 테니까. 밤하늘 아래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골목 사이로 멀어져 간다. 다음 날 저녁 70년대 부산 극장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포스터는 낡은 벽에 덕지덕지 붙어 있다. 팝콘 대신 땅콩 봉지가 팔리고 매표소 아래로는 오래된 선풍기가 더운 바람을 밀어낸다. 만식이 두 손을 들고 크게 흔든다. 만식이 흥분해서 말한다. 여기, 표 다 샀다. 기다렸다. 하나와 진수는 같이 걸어오며 그를 본다. 진수가 웃으며 말한다. 야, 너 왜 이렇게 신났냐? 만식이 자신감 있게 말한다. 오늘은 내가 딱 분위기 메이커다. 알아서 따라오기만 해라. 하나는 가볍게 웃으며 티켓을 받아든다. 하나가 말한다. 영화 제목이 봄날의 약속이네? 꽤 분위기 있겠다. 진수가 어색하게 말한다. 로맨스 영화냐? 야, 만식아. 너 일부러 골랐지? 만식이 당황하며 손살에 치고 말한다. 아니야. 아무거나 집었는데 하필 그거였던 거지. 정말이다. 하지만 진수도 하나도 믿지 않는다.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진수와 하나가 나란히 앉고 만식은 진수 옆에 앉는다. 영화가 시작하자 주변은 달그락거리는 땅콩 봉지 소리와 오토바이 지나가는 거리. 소리가 희미하게 섞인다. 하나는 스크린을 보다가 슬쩍 옆을 본다. 진수도 같은 타이밍에 하나를 본다. 눈이 마주치자
둘 다 동시에 고개를 획 돌린다. 하나가 얼굴이 빨개진 채 마음속으로 말하는 듯한 표정. 왜 하필 로맨스 영화야? 진수는 괜히 목을 가다듬는다. 진수가 작은 소리로 말한다. 영화 괜찮네. 하나가 속삭이듯 말한다. 응, 뭐 분위기 좋네. 둘 사이 거리는 좁은데 마음속 거리는 더 좁아진다. 진수가 조용히 영화를 보려는데 옆에서 만식이 계속 움직인다. 진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야, 너 왜 이렇게 들썩거려? 가만히 좀 있어. 만식이 작게 떨면서 말한다. 아니, 그냥 긴장돼서. 진수가 황당해하며 말한다. 내가 왜 긴장하냐? 만식이 진지하게 말한다. 너희 둘 때문이지. 진수는 얼굴이 확 빨개진다. 진수가 당황해하며 말한다. 이 자식이 진짜. 하나는 그 말을 듣고 살짝 웃음이 새어나온다. 만식은 둘을 번갈아 보며 갑자기 중요한 결심을 한 듯 자세를 고친다. 영화가 한창 감정적으로 흘러가던 중 남녀 주인공이 손을 잡는 장면이 나온다. 만식이 꽉 눈을 감고 속삭인다. 만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지진수야. 진수가 짜증 반 당황 반으로 말한다. 왜 또? 만식이 조심히 말한다. 지금이다. 진수가 어이없어 말한다. 뭐가? 만식이 초조하게 말한다. 너도 하나 손 잡아. 분위기 완전 좋잖아. 진수는 정신이 혼미해진다. 진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야, 너 돌았냐? 여기서 무슨. 하나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말한다. 뭐라고? 둘은 동시에 만식을 노려본다. 만식은 그 시선을 받고 몸을 바싹 웅크린다. 만식이 작게 말한다. 진짜 좋은 타이밍 같아서. 진수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속삭인다. 진수가 부끄러워하며 말한다. 한 번만 더 이상한 소리 하면 집에 보낸다. 하나는 웃음을 참다 못해 입을 막는다. 세 사람은 극장에서 나와 밝아진 거리를 걷는다. 밤 공기가 상쾌하고 전봇대 아래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린다. 만식이 괜히 어깨를 으쓱하며 말한다. 어때? 내가 골라준 영화 좋았지? 하나가 웃으며 말한다. 응. 생각보다 재미있었어. 진수가 못마땅한 듯 말한다. 재밌긴 했는데 내 행동은 좀. 나식이 허둥대며 말한다. 아니, 그게 난 둘이 잘 됐으면 해서. 진수가 크게 한숨을 쉰다. 진수가 조금 웃으며 말한다. 그래. 뭐. 내 마음은 알겠다. 하나는 진수의 옆에서 조용히 미소만 짓는다. 셋이 길을 걷다 신호등 앞에서 멈춘다. 하나가 슬쩍 진수를 바라본다. 하나가 조용히 말한다. 근데 진수야. 진수가 놀라 하나를 본다. 진수가 말한다. 응? 하나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진다. 하나가 솔직하게 말한다. 오늘 같이 와줘서 고마워. 진수는 순간 아무 말도 못한다. 그저 멍하니 하나를 바라본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진수가 따뜻하게 말한다. 나야말로 고맙다. 만식이 그걸 보고 흐뭇하게 웃는다. 만식이 감동한 듯 말한다. 됐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진수와 하나는 동시에 만식을 노려본다. 늦은 오후. 바닷바람이 기분 좋게 부는 날, 진수는 하나를 만나기로 약속해두고 영도 다리를 지나고 있었다. 하늘은 약간 흐렸지만 공기만큼은 부드러웠다. 그런데 그 길목에서 만식이 급하게 달려오며 숨을 몰아쉬며 말한다. 진수야, 큰일 났어. 진수가 놀라서 말한다. 뭔데? 또 네가 사고 친 거냐? 만식이 손을 흔들며 다급하게 말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가 널 찾고 있다니까. 뭔가 표정이 좀 심각하더라.
진수의 얼굴이 바로 굳는다. 진수가 불안해하며 말한다. 하나가? 왜?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리는 해안가 공원. 하나가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다. 머리는 묶여 있고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다. 진수가 천천히 다가간다.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하나야, 무슨 일 있어? 하나가 살짝 고개를 든다. 표정이 평소보다 무겁다. 하나가 담담하게 말한다. 만식한테 들었어. 너 요즘 나 피하냐고. 진수는 놀라며 고개를 젓는다. 진수가 급하게 말한다.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나 그냥 일 때문에 좀 바빴어. 하나가 작게 말한다. 근데 며칠 동안 연락도 없고 마주쳐도 그냥 지나가고. 진수는 말문이 막힌다. 그동안 일이 많았던 게 사실이지만 하나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진 못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만식이 두 손을 들고 뛰어오고 있었다. 만식이 밝게 말한다. 야, 너희 둘 혹시 싸우? 하지만 진수의 눈빛을 보고 말을 뚝 멈춘다. 진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너 지금 오지 마. 만식이 움찔하며 말한다. 미안. 하나가 입술을 깨물고 말한다. 하나가 서운하게 말한다. 나는 진수가 그냥 내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했어. 진수가 당황하며 말한다. 아니야, 알아. 그런데 겁나더라. 하나가 눈을 크게 뜬다. 하나가 놀라서 말한다. 무슨 소리야? 진수는 잠시 말없이 바다를 본다. 바람 소리만 스친다. 진수가 조용히 말한다. 하나야, 넌 나한테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런 마음 가져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하나는 숨을 멈춘 듯 그의 말을 듣는다. 진수가 계속해서 말한다. 너랑 걷는 것도 좋고, 너랑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근데 혹시라도 내가 너한테 부담이 되거나 웃음거리 되는 게 아닐까 걱정됐어. 하나는 고개를 천천히 흔든다. 하나가 부드럽게 말한다. 진수야, 나는 네가 그런 생각을 하는 줄도 몰랐어. 진수의 손이 살짝 떨린다. 진수가 작게 말한다. 정말? 하나가 확신을 담아 말한다. 정말. 난 내가 좋아. 진수는 말문이 막히고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그 순간 뒤에서 만식이 코를 훌쩍인다. 만식이 울먹이며 말한다. 아, 진짜 이런 말 언제까지 안 하나 했는데. 진수와 하나가 동시에 만식을 노려본다. 진수가 경고하듯 말한다. 울지 마. 지금 분위기 망친다. 만식이 콧물을 닦으며 말한다. 아니, 그냥 너무 좋잖아, 너희 둘. 하나는 괜히 웃음이 나서 입가를 가린다. 진수와 하나는 천천히 다시 벤치에 앉는다. 바람이 살짝 얼굴을 건드리고 파도는 조금씩 소리를 높인다. 하나가 조용히 말한다. 근데 앞으로는 피하지 말아줘.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진수가 진심을 담아 말한다. 응. 그러지 않을게.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따뜻하다. 그리고 서로 모르게 아주 조금 더 가까이 앉는다. 멀리서 만식은 두 팔을 벌려 하늘을 향해 속삭인다. 만식이 감격해서 말한다. 드디어 된다, 드디어. 진수가 되돌아보며 말한다. 진수가 말한다. 만식아. 만식이 놀라 멈추고 말한다. 응? 진수가 진지하게 말한다. 너희 집에 좀 갔다 와라. 만식은 고개를 떨구며 뒤돌아간다. 만식이 우울하게 말한다. 그렇지, 나 없이 둘이 시간 보내라는 말이지. 하지만 그의 입가엔 살짝 미소가 번진다. 그날 부산은 이른 오후부터 비가 내렸다. 크지 않지만 조용히 귓가를 간지리는 그런 봄비였다. 진수는 우산도 없이 작업장에서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본다. 진수가 말한다. 아, 비 오네. 하나한테 우산이라도 가져다 주고 가야겠다.
진수는 자기 것도 없이 작업장에서 급히 뽑아온 커다란 우산 한 개를 들고 하나가 있는 전파사로 달려갔다. 비냄새와 오래된 라디오의 온기가 섞여 있는 거리. 하나는 비를 피하며 가게 앞을 정리하고 있었다. 비 때문에 머리가 조금 젖어 있었고 진수가 달려오는 걸 보자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든다. 하나가 놀라서 말한다. 어? 진수야? 비 오는데 왜 뛰어왔어? 진수가 숨을 고르며 말한다. 내 우산 가져다 주려고. 안 나오면 젖을까봐. 하나는 순간 말문이 막힌다. 그 따뜻함이 그대로 가슴에 스며드는 듯 했다. 하나가 작게 웃으며 말한다. 고마워. 근데 너 우산은? 진수가 쑥스러워하며 말한다. 하나 주느라 내 건 없어. 하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주저없이 물러서며 우산 안으로 진수를 끌어당긴다. 하나가 진지하게 말한다. 그럼 이렇게 같이 쓰면 되지. 진수는 얼굴이 붉어진다. 진수가 어색하게 말한다. 그래 같이 쓰자. 비소리가 우산 위에 조용히 떨어지고 둘의 어깨는 아주 가볍게 닿아 있다. 반대편 골목에서 만식이 비를 피해 우산 없이 뛰어오고 있다. 만식이 소리치며 말한다. 야, 너희 둘. 또 둘이만 으악 비 차가워. 만식은 뛰어오다 무릉덩이를 밟고 미끄덩하며 중심을 잃는다. 진수가 놀라서 만식을 붙잡고 말한다. 진수가 말한다. 야, 괜찮냐? 만식이 어지러워하며 말한다. 아 죽는 줄 알았다. 하나는 진지하게 걱정하며 말한다. 하나가 말한다. 괜찮아? 비 이렇게 맞으면 감기 걸려. 만식이 떨면서 말한다. 네 나도 우산 좀 쓰면 안 되나? 진수와 하나는 서로 눈치를 본다. 그리고 잠시 후 하나가 웃으며 말한다. 하나가 말한다. 같이 쓰자. 비 많이 오니까. 세 사람은 우산 하나에 꼭 붙어 걷는다. 진수와 하나는 가까이 있고 만식은 밖으로 반쯤 튀어나와서 비를 맞는다. 만식이 불만스럽게 말한다. 아니 나만 왜 이렇게 젖는 느낌이냐. 진수가 태연하게 말한다. 기분 탓이다. 기분 탓. 만식이 서럽게 말한다. 둘은 완전 딱 붙어있고 나만 반쯤 버림받은 느낌. 하나는 웃음을 참느라 고개를 숙인다. 우산을 하나에게 넘겨준 뒤 비가 조금 잦아들 무렵 세 사람은 공원 벤치에 잠시 앉는다. 만식은 옷을 털며 말한다. 만식이 투덜거리며 말한다. 진짜 나 아니었으면 너희 둘은 벌써 사귀고 있었을걸. 진수와 하나는 동시에 놀라며 말한다. 진수가 당황해하며 말한다. 아니야. 그런 건. 하나가 더 당황해하며 말한다. 그런 얘기 갑자기 왜 해? 만식은 답답한 얼굴로 둘을 번갈아 본다. 만식이 답답하다는 듯 말한다. 아니, 둘 다 좋아하는 게 티가 나는데 왜 자꾸 아닌 척하냐고. 둘의 얼굴이 동시에 빨개진다. 진수는 잠시 말이 없이 손을 감싸쥔다. 진수가 작게 말한다. 내가 겁이 많아서 그래. 하나는 조용히 진수를 바라본다. 하나가 진심을 담아 말한다. 진수야, 너 겁낼 거 없어. 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 진수의 눈이 흔들린다. 비에 젖은 공원, 흐린 하늘 아래. 둘의 거리는 아까보다 더 가까워져 있었다. 만식은 그 감정 넘치는 분위기를 못 참고 벌떡 일어난다. 만식이 말한다. 아, 갑자기 배고프다. 어묵 먹으러 가자. 진수는 어이없어 하며 말한다. 진수가 말한다. 야, 지금 그 타이밍이냐? 하나도 웃음을 꾹 참는다. 하나가 말한다. 만식아, 너 진짜 분위기 깨는 재주 있지? 만식은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만식이 자랑스럽게 말한다. 그게 내 매력이다. 진수와 하나는 동시에 말한다. 진수와 하나가 동시에 말한다. 그게 무슨 매력이야?
세 사람의 웃음이 핏속에서 번진다. 비냄새, 젖은 흙냄새, 떡볶이집에서 불어오는 매운 향기까지 섞여 청춘의 밤은 더 깊어지고 있었다. 하나는 공방 안에서 천조각을 정리하다가 잠시 멈춰섰다. 그날 진수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삼켜버린 표정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흔들렸다. 진수가 문을 조용히 두드리고 들어온다.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하나야, 오늘 괜찮았어? 내가 좀 말을 이상하게 해서. 하나가 고개를 들고 부드럽게 웃는다. 하나가 따뜻하게 말한다. 나도 별일 아니야. 그냥 너 오늘 좀 달라 보여서. 진수는 순간 머뭇거리다가 의자에 앉는다. 밖에서는 어선이 부딪히는 물소리가 들리고 이 작은 공간만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 했다. 진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한다. 나 요즘 좀 생각이 많아. 하나, 너랑 같이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더 좋아져서. 하나는 순간 동작을 멈춘다. 하지만 대답하려는 찰나 공방 문이 요란하게 열리고 만식이 들어온다. 만식이 숨을 헐떡이며 말한다. 큰일 났다. 나 진짜 이번엔 잘못한 것 같아. 둘은 동시에 만식을 바라본다. 하나가 놀라며 말한다. 무슨 일이야, 만식아? 만식이 당황해서 손을 허우적거리며 말한다. 내가 낮에 진수 네가 하나한테 주려고 만든 그 조그만 가죽 케이스 있잖아. 그거를 내가 잘 보이라고 창가에 두고 간 건데. 진수의 눈이 커진다. 진수가 당황해서 말한다. 그거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 왜? 만식이 떨면서 말한다. 근데 지나가던 손님이 그걸 보더니 바로 집어갔어. 그리고는 가격도 안 물어보고 그냥 잘 쓰겠습니다. 이러고 가버렸어. 하나는 입술을 꾹 누르며 웃음을 참는다. 하나가 웃음 터트리며 말한다. 그럼 그분은 공짜로 가져간 거야? 만식이 절망하며 말한다. 응, 나 진짜 이제 죽었다. 진수, 네가 그거 만들면서 얼마나 신경 썼는지 내가 알잖아. 진수는 한숨을 쉬면서도 금세 얼굴이 풀어진다. 진수가 웃으며 말한다. 만식아, 괜찮다. 내가 그런다고 화낼 내가 아니지. 만식은 눈을 껌뻑이며 진수를 본다. 만식이 놀라며 말한다. 정말? 안 화나? 진수가 장난스럽게 말한다. 그 대신 다음부터는 손 안 대고 조용히 보기만 해라. 만식은 그제야 안도하며 의자에 털썩 앉는다. 하나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 이상한 삼각관계 같지만 삼각관계는 아닌 온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꼈다. 조용한 순간 하나는 가만히 진수를 바라봤다. 진수도 그녀를 본다. 만식은 그걸 눈치채고 고개를 빼꼼히 내민다. 만식이 장난스럽게 말한다. 아나 없는 데서 얘기할래? 분위기 좀 이상한데? 둘은 동시에 얼굴을 붉힌다. 하나가 당황하며 말한다. 뭐가 이상해? 진수가 민망해서 말한다. 만식아, 괜한 소리 하지 마라. 만식은 입을 닫으며 슬쩍 미소를 짓는다. 창밖으로 바닷바람이 스며들고 소금기 묻은 바람 속에서 세 사람의 작은 저녁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저녁이 완전히 내려앉은 1970년 부산. 영도다리 위로 전등이 하나씩 켜지고 항구 쪽에서는 멀리서 기적 소리가 울렸다. 하나의 공방은 문을 닫았지만 세 사람은 아직 그 앞에 서 있었다. 조용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머리카락을 흔든다. 방금 전까지의 소동이 무색하게 주변은 고요했다. 만식이 킁킁거리며 말한다. 야, 근데 너희 둘 진짜 뭔가 있어 보인다. 하나는 당황해서 손을 휘젓는다. 하나가 급하게 말한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요즘 일 때문에 바빴던 것뿐이야. 진수는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천천히 든다. 공방 안에서 내리던 희미한 전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반쯤 비춘다.
진수가 조용히 말한다. 만식아, 너 먼저 들어가라. 나 하나랑 조금 얘기하고 갈게. 만식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둘을 번갈아 보더니 등 뒤에서 두 손을 흔들며 골목 끝으로 사라진다. 만식이 장난스럽게 외친다. 둘이서만 얘기하는 거 내가 봐줄게. 좋은 시간 보내라. 둘만 남은 순간 바닷바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진수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며 말할 타이밍을 찾는 듯했다. 하나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진수가 숨을 고르며 말한다. 하나야, 오늘 그리고요. 며칠 나 너한테 할 말이 좀 있었어. 하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하나가 부드럽게 말한다. 나도 알고 있었어. 말해도 괜찮아. 진수는 떨리는 손을 뒤로 감춘 채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난간에 기대어 조심스레 말을 잇는다. 진수가 진심을 담아 말한다.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너한테 마음이 자꾸 가. 하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이야기를 예상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지고 두근거렸다. 하나가 천천히 말한다. 진수야, 너 그런 말할 때 꼭 힘들어하는 얼굴로 말하더라. 진수는 순간 멈칫한다. 진수가 당황하며 말한다. 내가 힘들어 보여? 하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하나가 다정하게 말한다. 응. 내가 나 좋아한다고 말하면 뭔가 잃을까봐 걱정하는 얼굴이야. 근데 나도 너 좋다고 말하는 게 그리 무서운 일은 아니야. 진수의 표정이 천천히 풀린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들이운다. 진수가 작게 하지만 확실히 말한다. 그럼 우리 좀 더 같이 있어보자. 서둘러 대답 안 해도 좋고 천천히. 하나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 진수를 향해 돌아선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하나가 부드럽게 말한다. 그래. 천천히 우리 둘 다 편한 속도로 그렇게 해보면 좋겠어. 그 말에 진수는 안도한 듯 숨을 내쉰다. 둘 사이에 더 이상 숨기거나 피할 것 없는 공기가 흐른다. 그때 저 멀리서 만식이 갑자기 골목 끝에서 고개를 내밀며 외친다. 만식이 크게 외친다. 둘이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오래 있으면 춥다. 집에 가자. 둘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린다. 갑작스런 방해였지만 오히려 분위기를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었다. 하나는 진수를 바라보며 작게 웃는다. 진수도 같은 미소로 답한다. 그리고 세 사람은 천천히 골목을 걸어 내려간다. 그 길 위에 1970년 부산의 저녁, 소금기 섞인 바람, 세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함께 흐르고 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들의 여름 같은 이야기는 엔딩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1970년 부산의 공기는 맑고 차분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볕에 데운 냄새를 품고 골목에서는 장사 준비하는 상인들의 소리로 가득했다. 하나의 공방 문이 천천히 열렸다. 햇빛이 사각형으로 바닥에 떨어지고 그 안에 먼지 입자가 반짝였다. 하나는 작은 책상 위에 천조각들을 정리하며 혼잣말하듯 미소를 지었다. 하나가 조용히 말한다. 어제 참 이상하게 따뜻했어. 그때 문이 살짝 열리며 종이 맑게 울린다. 진수가 서 있다. 웃을지 말지 망설이다가 결국 부드러운 표정으로 들어온다. 진수가 어색하게 말한다. 혹시 아침에 바다 좀 같이 걸을래? 하나는 손에 들고 있던 천조각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든다. 하나가 미소 지으며 말한다. 그래. 지금 괜찮아. 둘은 공방 문을 닫고 천천히 시장 골목을 지나 바다 쪽으로 걸었다. 계란빵 냄새, 오징어 굽는 냄새, 아이들 뛰노는 소리. 그 길에는 그들의 어린 날 같은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바닷가에 도착하자
파도는 낮은 소리로 고동처럼 울렸다. 진수는 신발 끝으로 모래를 쓸며 잠시 말이 없다. 하나가 먼저 그를 바라보고 말한다. 하나가 부드럽게 말한다. 왜 그래? 표정이 조금 고민하는 얼굴 같은데.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돌린다. 아침 햇빛이 그의 얼굴에 반쯤 걸쳐 있었다. 진수가 솔직하게 말한다. 나 내가 부담 느끼진 않을까 걱정돼. 우리가 천천히 가자고 했지만 그 천천히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더라. 하나는 그 말에 눈을 깜빡인다. 그리고 파도를 바라보다 진수를 향해 몸을 틀었다. 하나가 진심을 담아 말한다. 진수야, 난 너랑 같이 있는 게 편해. 그게 지금 전부면 돼. 속도는 나중에 생각해도 돼. 진수의 얼굴이 조금 풀린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작게 웃는다. 진수가 안도하며 말한다. 그래, 그 말 들으니까 좀 살겠다. 둘은 그렇게 바다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삶의 속도보다 조금 느린 걸음. 그 느림이 오히려 둘 사이를 더 가까이 묶어주는 것처럼. 그때 만식 등장.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만식이 달려오며 소리친다. 야, 너희 둘 여기 있었냐? 만식은 숨을 헐떡이며 둘 앞에 선다. 만식이 흥분해서 말한다. 큰일. 아니 큰일까? 좋은 일일 수도 있지. 그 하나 공방에 서울 백화점에서 연락 왔다. 하나와 진수는 동시에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본다. 하나가 놀라서 말한다. 백화점에서? 우리 공방을? 만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응. 뭐냐면 너 작품들 사진 찍힌 게 누가 서울까지 가져갔다더라. 백화점 한켠에 전시해보고 싶다고. 하나는 너무 놀라 잠시 말을 잇지 못한다. 진수는 그런 하나를 보며 눈빛이 밝아진다. 진수가 감동하며 말한다. 하나야, 그거 정말 큰 기회다.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근데 나 같은 작은 공방이 해낼 수 있을까? 그 말에 진수는 단숨에 손을 뻗어 하나의 어깨를 살짝 잡는다. 손끝에 있는 조심스럽지만 확고한 온기가 전해졌다. 진수가 확신으로 말한다. 해낼 수 있어. 그리고 필요하면 나도 도울게. 너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이제. 하나는 그 말에 크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쉰다. 바다가 햇살에 반짝이며 일렁였다. 만식은 더 크게 환하게 웃는다. 만식이 기뻐하며 말한다. 야, 우리 셋이 같이 해보자. 부산에서 서울까지 멋지게 해보자고. 세 사람의 눈이 마주친다. 모래 위에 겹쳐진 새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1970년 부산 아침 햇빛 아래 세 사람의 가슴 속에서 작은 희망이 하나씩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 희망은 곧 큰 변화를 불러올 예정이었다. 며칠 뒤 하나의 공방 안은 조용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서울 백화점에서의 전시 제안을 준비하는 동안 하나는 매일 늦게까지 작업했고 진수와 만식은 그 옆에서 묵묵히 도왔다. 밤이 깊도록 켜진 스탠드의 노란 불빛 아래 하나의 손은 마치 숨을 가진 듯 섬세하게 움직였다. 진수는 문가에서 하나를 바라보다가 작게 숨을 고르며 다가갔다.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하나야, 잠깐 쉬어도 돼.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하나는 손을 멈추고 가늘게 웃었다. 하나가 부드럽게 말한다. 지금 멈추면 흐름이 끊어질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할게. 그 말에 진수는 한숨을 삼키며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았다. 진수가 마음을 다해 말한다.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셋이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면 티 내도 돼. 하나는 그 말에 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진수를 바라봤다. 하나가 약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사실 아마 내가 옆에 있어서 괜찮은 건지도 몰라.
그 말은 생각보다 조용했지만 진수의 가슴에는 깊게 울렸다. 진수는 움찔하며 시선을 돌리지 못했다. 진수가 놀라며 말한다. 지금 뭐라고 했어? 하나는 얼굴이 빨개진 채 손끝만 만지작거린다. 하나가 작게 말한다. 그냥 너가 있어서 내가 덜 불안하다고. 그 말이야. 진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숨을 들이켰다. 그의 가슴은 파도처럼 들썩였다. 공방 안의 스탠드 불빛이 둘의 눈에 작게 떨렸다. 밖에서 몰래 듣고 있던 만식. 문틈 바깥에서 만식은 입을 틀어막고 있었다. 만식이 속삭이듯 말한다. 아이고야 뭐야 이 분위기. 둘이 그냥 이제 거의 사귀는 거 아니가? 아니지 표준어지.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뒤로 슬쩍 물러났다. 둘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 듯 살금살금 계단을 내려가려다 발을 헛디뎌 쿵 소리를 냈다. 공방 안에 정적이 흐른다. 하나와 진수가 동시에 문 쪽을 바라본다. 만식이 당황해서 말한다. 만식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한다. 난 그냥 밑에서 청소 좀 하려고. 아무것도 안 들었어. 진짜야. 진수는 참다 못해 웃고 하나는 얼굴을 붉힌 채 고개를 숙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공방 바깥에서는 파도 소리가 더 가까이 들려왔다. 도시의 불빛은 미약했지만 그 안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지켜주는 균형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었다. 만식은 바닥에 앉아 시를 정리하며 말했다. 만식이 평온하게 말한다. 서울 백화점 전시 성공하면 좋겠다. 근데 뭐 성공 못해도 괜찮지. 너희 둘이 이렇게 좋은 분위기만 유지해도 충분하니까. 그 말에 하나는 부드럽게 고개를 든다. 하나가 감사하며 말한다. 고마워 만식아. 내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진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진수가 진심으로 말한다. 그래. 넌 진짜 큰 힘이 됐어. 만식은 자랑스러운 듯 가슴을 펴고 웃었다. 만식이 밝게 말한다. 그렇지. 나 없었으면 둘이 아직도 어색하게 말 놓지도 못했을걸. 하나는 얼굴을 붉히고 진수는 작게 헛기침하며 시선을 피한다. 그리고 밤이 완전히 깊어지고 공방의 창문에는 작업하다 잠든 세 사람의 그림자가 비쳤다. 조용히 잠든 하나의 머리가 진수의 어깨에 살짝 기대어 있다. 진수는 놀라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숨을 멈춘 채 그 작은 무게를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었다. 창밖에서는 파도가 여전히 들려왔다. 어딘가 모르게 앞으로 더 가까워질 거야. 라는 말을 대신해주는 것처럼 세 사람이 함께 맞는 이 밤은 조용했지만 아주 천천히 엔딩을 향해 나아가는 따뜻한 심장 같은 순간이었다. 서울 백화점 전시회까지 남은 시간은 딱 2주. 1970년 부산의 겨울 초입 바람은 차가웠지만 하나의 공방 안은 오래된 난로가 은근한 열을 내며 따뜻했다. 하나는 새 작품 샘플을 정리하느라 바삐 움직였고 진수는 나무틀과 천을 다듬어 전시용 형태를 만들고 있었다. 만식은 전시 체크리스트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상황을 점검했다. 만식이 허둥대며 말한다. 하나야. 전시회 공간 배치도 서울에서 방금 보내줬어. 근데 내가 봐도 복잡해. 만식이 펼친 종이에는 복잡한 칸들과 동선 표시가 촘촘했다. 하나는 그것을 보자마자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하나가 당황하며 말한다. 이걸 다 우리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거야? 진수가 침착하게 말한다. 괜찮아. 우리 셋이면 할 수 있어. 차분하게 하나씩 보자. 진수는 전시 배치도를 펼쳐 바닥에 고정하더니 하나 옆에 앉아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다. 진수가 부드럽게 말한다. 여기 전면부에 내 대표작을 두고 옆에는 작업 스케치랑 공정 과정을 전시하자.
그게 너다운 느낌이잖아. 하나는 그의 옆모습을 조용히 바라본다. 그의 손이 종이 위를 지나가며 전시 공간을 그리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든든해 보였다. 하나가 살짝 웃으며 말한다. 진수야, 너 원래 이런 거 잘했어? 진수가 민망하게 웃으며 말한다. 너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했어. 도움되고 싶어서. 그 순간 하나의 눈동자에 작고 둥근 흔들림이 생겼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작업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하나가 만든 새 디자인 초안 몇 개를 진수가 꼼꼼히 살피며 말했다. 진수가 고민하며 말한다. 이건 조금 더 단순한 게 좋지 않을까? 하나는 예민해진 상태라 순간 기분이 불편해졌다. 하나가 서운하게 말한다. 내 스타일이랑 맞지 않다는 뜻이야? 진수가 당황해서 말한다. 아니야. 그런 뜻 절대 아니야. 그냥 서울 전시장 분위기랑 어울리게 하려는. 하나가 목소리를 조금 높이며 말한다. 내가 만든 건데 내가 더 잘 아는 거 아니야? 둘 사이에 잠깐 정적이 흐른다. 만식은 옆에서 눈치를 보다 조용히 사라졌다. 진수는 난감한 얼굴로 손을 내렸다.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미안해. 내가 괜히 말했네. 하나는 갑자기 미안함이 밀려와 손을 꽉 잡았다. 하나가 자책하며 말한다. 아니, 내가 너무 예민했어. 요즘 준비 때문에 긴장해서 그래. 진수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진수가 따뜻하게 말한다. 괜찮아. 내가 무슨 말 해도 나 너 이해해. 하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의 손등을 스치듯 잡는다. 진수의 눈이 커졌다. 하나가 조용히 말한다. 고마워. 진짜로. 그 순간 둘 사이의 공기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온기가 두 사람 사이에서 흐르고 있었다. 밤이 되자 세 사람은 잠시 쉬러 부산항으로 나왔다. 부산항의 어두운 물결은 드문 가로등 불빛을 반사하며 일렁거렸다. 만식은 어묵 국물을 들고 다가왔다. 만식이 신나게 말한다. 자, 이럴 땐 뜨끈한 어묵이지. 진수와 하나는 각각 어묵을 받아들었다. 바람이 차지만 국물에 김이 올라오며 손을 데웠다. 하나는 부산항의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나가 감성적으로 말한다. 여기 있으면 마음이 이상하게 포근해져. 진수는 그녀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본다. 바람에 스친 머리카락이 흔들리고 불빛이 하나의 눈을 부드럽게 비춘다. 그는 말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진수가 진심을 담아 말한다. 하나야. 서울 전시. 혹시 긴장돼?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가 솔직하게 말한다. 사실 무서워. 만약 서울에서 나를 보고 아무도 관심 없으면 내가 괜히 너희를 끌어들인 건 아닐까 해서. 진수는 그녀가 들고 있는 종이컵 어묵 국물 위에 자기 손을 살짝 얹었다. 진수가 단단하게 말한다. 결과가 어떻든 너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야. 옆에 우리가 있어. 특히 내가. 그 말이 바람보다 더 따뜻하게 하나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잔잔한 침묵이 흐르며 두 사람의 시선은 잠시 부드럽게 얽혔다. 멀리서 만식이 어묵을 씹으며 혼잣말한다. 만식이 중얼거리듯 말한다. 아이고, 둘이 진도 참 잘 나간다. 그리고 밤이 깊자 세 사람은 다시 공방으로 돌아갔다. 하나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선 뒤 진수를 바라본다. 하나가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말한다. 진수야. 서울 같이 가죠. 진수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진수가 천천히 진심으로 말한다. 응. 어디든 내가 가면
하나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엔 오래 기다렸던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서울을 향한 길을 함께 준비하기 시작했다. 기차역 플랫폼에는 새벽 안개가 10개 깔려 있었다. 스피커에서는 오래된 확성기 특유의 잡음이 섞인 안내 방송이 흘렀고, 군복을 입은 청년들과 시장 바구니를 든 아줌마들, 공장 노동자들이 섞여 북적였다. 하나는 커다란 화구 가방을 조심스레 들고, 진수는 그녀 옆에 서스 캐치북과 짐을 정리해주고 있었다. 진수가 부드럽게 말한다. 가방 너무 무거우면 말해. 내가 들어줄게. 하나가 작은 미소로 말한다. 괜찮아. 무거워도 오늘은 왠지 좋으니까. 기차가 천천히 플랫폼으로 들어오고 철길 위가 진동하며 강철음이 울렸다. 자리에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부산의 골목들, 낡은 연립주택과 세탁물, 흔들리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잠시 고요가 흐르고 기차가 언덕 구간에 접어들자 햇빛이 창문을 가득 채웠다.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하나야, 오늘 전시회 많이 떨려? 하나가 숨을 고르며 말한다. 조금.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많이. 내가 옆에 없으면 아마 더 떨릴 것 같고. 그 말에 진수의 손가락이 잠시 흔들렸다. 창밖보다 더 밝은 무언가가 그의 가슴에서 튀어오르는 느낌이었다. 1970년대 서울역은 부산과는 또 다른 활기를 뿜었다. 노점상들은 호객을 외치고 택시줄은 끝도 없이 이어졌으며 세워진 건물들은 부산보다 조금 더 날카롭고 현대적인 느낌이었다. 두 사람은 화랑으로 곧장 이동했다. 전시장 안은 하얀 텅 빈 벽들, 스탠드 조명 끊임없이 드릴 소리가 섞인 준비 열기로 가득했다. 만식은 이미 먼저 와 있었다. 작업용 앞치마를 두르고 뭔가를 들고 허둥거리다가 둘을 발견하자 얼굴이 활짝 펴졌다. 만식이 두 사람을 보자 반갑게 말한다. 드디어 왔네. 야, 너희 안 오나 했잖아. 진수가 웃으며 말한다. 기차가 조금 늦었어. 근데 왜 그렇게 흥분했냐? 만식이 급하게 변명하듯 말한다. 흥분은 무슨 그냥 준비가 바빠서 그렇다. 하나는 전시가 걸릴 벽을 보며 가방을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작은 떨림이 어깨에서 고스란히 느껴졌다. 하나는 캠퍼스를 꺼내 걸기 시작했다. 조명 아래에 걸린 작품들, 부산의 바다, 골목, 아이들, 소소한 풍경들, 그림마다 그녀의 시간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진수가 감탄하며 말한다. 하나야, 이렇게 조명 받으니까 그림이 더 살아있다.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래? 사실 계속 불안했어. 서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너무 다른 세상이잖아. 진수가 따뜻하게 말한다. 다른 세상이면 어때? 네 그림은 그냥 좋은 그림이야. 그게 다지. 그 말에 하나는 고개를 숙였지만 뺨이 천천히 붉어졌다. 만식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더니 입꼬리를 들었다가 갑자기 뭔가 깨달은 것처럼 두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만식이 일부러 시선을 피하며 말한다. 저기 너희 잠깐만 봐봐. 이 조명 각도 그림이 좀 이상하게 비치는데? 진수와 하나는 동시에 조명을 확인하러 다가갔다. 둘의 얼굴이 가까워지는 찰나 만식이 살짝 뒷걸음치며 속으로 말한다. 에이, 좀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구만. 그의 작은 한숨은 두 사람에 더 가까워진 모습 때문에 자연스럽게 묻혀버렸다. 전시장 밖은 어느새 서울의 밤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다. 1970년대 서울 특유의 공기. 버스 매연 냄새, 구운 밤 파는 노점의 달큰한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전파사 라디오 음악. 혼란스러우면서 낯선 분위기가 둘을 감싸고 있었다. 하나는 마지막 리허설을 마치고 빈 홀을 천천히 걸어 다녔다. 조명이 꺼진 전시장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다. 그림들만 빛도 없이 벽에 걸려 있고 바닥에는 테이프 자국과 페인트 냄새가 남아 있었다. 진수는 그녀가 혹시 넘어질까 싶어 느릿하게 뒤따르고 있었다. 만식이 각종 공구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만식이 조금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말한다. 저기 하나야. 혹시 오늘 인터뷰 준비해 본 적 있어? 하나가 놀라며 말한다. 인터뷰? 어떤? 만식이 염려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내일 개막 전에 잡지사 기자가 온다더라. 내 작품 설명 좀 부탁한다더라고. 하나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빛으로 가득했던 그 표정이 서서히 긴장으로 물들었다. 하나가 떨리는 숨으로 말한다. 나 말 잘 못하는데. 갑자기 그런 걸 어떻게. 진수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바로 다가갔다. 진수가 다정하게 말한다. 괜찮아.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기자가 어떤 질문에도 네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돼.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하나를 조금 흔들었다. 하나가 조심스레 말한다. 진수야, 혹시 내가 부담이 되진 않아? 너도 바쁠 텐데. 진수가 눈을 크게 뜨며 말한다. 무슨 소리야? 너 하는 일인데 내가 당연히. 그 순간 진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만식이 갑자기 둘 사이로 쓱 들어왔다. 만식이 서둘러 말한다. 그 내가 도와줄 수도 있잖아. 너희 둘이 너무 고생하니까. 진수의 표정이 아주 잠시 굳었다. 만식이 끼어들려는 건 아니었지만 둘 사이의 미묘한 공기를 건드린 셈이었다. 진수가 조용히 말한다. 그래, 고맙지. 근데 이건 하나랑 내가 준비할게. 만식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사실은 괜찮았지만 왠지 모르게 뒤로 물러나는 느낌도 들었다. 하나는 그 공기 사이에서 묘한 답답함을 느꼈다. 전시장이 모두 정리되고 밤 11시가 넘어 셋은 근처 허름한 다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다방의 라디오에서는 희미한 발라드가 흘렀고 창밖으로는 느리게 지나가는 시내버스와 군데군데 켜진 백열등만 보였다. 하나는 뜨거운 레모네이드를 두 손으로 감싸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진수는 그녀를 지켜보다가 깊게 숨을 내쉰 뒤 말을 꺼냈다.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하나야, 오늘 좀 힘들었지? 하나가 솔직하게 말한다. 응. 나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 부산에서는 그냥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면 되었는데 여기는 뭔가 계속 평가받는 느낌이랄까. 진수는 테이블 아래에서 그녀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다. 진수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한다. 하나야, 넌 평가받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니야.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그림으로 보여주러 온 거야. 그 누구도 그걸 대신하지 못해. 하나는 그 말을 듣고 차갑던 어깨가 조금씩 풀려가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만식이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만식이 작게 망설이며 말한다. 근데 진수야, 그것도 너무 부담 주면 안 된다. 하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까. 진수의 시선이 살짝 흔들렸다. 진수가 단호하지만 억누른 톤으로 말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내가 돕고 싶은 거야. 그게 문제야? 만식은 입술을 깨물었다가 표정을 감췄다. 하나는 그 사이에서 마음이 조심스레 흔들렸다. 두 남자의 감정이 자신 때문에 어긋나는 게 싫었다. 하나가 부드럽게 끼어들며 말한다. 둘 다 고마워. 근데 내일 인터뷰는 내가 먼저 해볼게. 너무 의지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진수와 만식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그 말에는 나는 나대로 서보고 싶어. 라는 작고 단단한 의지가 들어 있었다. 진수는 그 말이 오히려 더 깊이 마음을 흔들었다. 다방을 나서는 길, 도시의 밤은 더 차가워졌고 두 줄뿐인 가로등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만식은 조금 앞쪽을 걸었고 진수와 하나는 뒤에서 조심스레 발을 맞춰 걷고 있었다. 그러다 진수가 살며시 입을 열었다. 진수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한다. 하나야, 혹시 오늘 내가 너한테 너무 나섰던 거면 미안해. 하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나가 진심 어린 톤으로 말한다. 아니야. 너는 나한테 힘이 돼. 근데 나도 너한테 뭔가 보여주고 싶어. 도망만 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진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진수가 나직하게 말한다. 그럼 나랑 같이 가자.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하나는 그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확실하게, 더 따뜻하게. 멀리 앞에서 걷던 만식은 그 모습을 힐끗 보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작게 웃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만식이 혼잣말처럼 말한다. 그래, 이렇게 가는 거지. 이제 곧 뭔가 더 큰일이 오겠네. 서울 밤바람 사이에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겹쳐졌다. 따뜻한 햇빛이 서서히 서울 전시관 외벽을 비추기 시작했다. 새벽부터 사람들은 준비로 분주했고 노점에서는 아침 어묵 국물 냄새가 피어올랐다. 1970년대 서울의 소란스러움, 다닥다닥 붙은 상가, 트럭 경적, 라디오 광고 소리,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하나는 긴장된 표정으로 전시관 입구에 서 있었다. 하얀 손수건을 꼭 쥔 채 숨을 길게 내쉰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진수는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진수가 부드럽게 말한다. 많이 떨려? 하나가 솔직하게 말한다. 응. 근데 도망치고 싶진 않아. 오늘은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진수는 그녀의 어깨를 짧게 토닥였다. 말보다 더 깊이 마음을 전해주는 손길이었다. 멀리서 만식이 팔을 크게 흔들며 뛰어왔다. 만식이 숨을 헐떡이며 말한다. 야, 기자들 벌써 도착했대. 그리고 그 하나야, 너 내 이름만은 말하지 마라. 뭔가 부담스럽더라. 하나는 그 말에 긴장이 조금 풀려 작게 웃었다. 전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학생들, 작가들, 기자들,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까지. 하나는 자신이 준비한 첫 작품 앞에 서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기자가 밝은 표정으로 말한다. 작가님, 이번 전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작품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리신 건가요? 하나는 입술을 떨며 말문을 열었다. 하나가 떨리지만 진심을 담아 말한다. 이 그림은 부산에서 살아온 제 시간을 담은 거예요. 제가 보고 느끼고 지키고 싶었던 풍경들. 그게 사라지기 전에 붙잡아두고 싶었어요. 말이 끝나는 순간 조용한 박수가 번졌다. 기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수는 뒤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스스로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진수가 작은 감동으로 중얼거린다. 잘했어, 진짜 잘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찾아왔다. 전시장 입구에서 작은 소란이 발생했다. 사람들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하나의 어머니였다. 다급하게 올라오신 듯 손에는 무거운 보따리가 들려있고 숨을 몰아쉬면서 전시장을 둘러보았다. 하나의 어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말한다. 하나야, 여기 있었네. 세상에, 이게 다 내가 그린 거라고? 이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는 어머니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하나가 당황해하며 말한다. 엄마, 왜 갑자기 올라오셨어? 하나의 어머니가 벅찬 숨을 내쉬며 말한다. 내가 못 올 줄 알았지? 지금까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래도 오늘만큼은 엄마가 옆에 있고 싶어서.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에게 집중되었다. 그 순간 하나의 감정은 혼란과 기쁨과 부담이 뒤섞여 폭발했다.
하나는 갑자기 몸을 돌려 전시장 한쪽으로 걸어가 버렸다. 진수는 놀라 급히 뒤따랐다. 전시장 뒤편, 조명 창고 옆 빈 공간. 하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다. 진수가 걱정 어린 목소리로 말한다. 하나야, 괜찮아? 하나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다. 하나가 울먹이며 말한다. 진수야, 나 갑자기 무서워졌어. 내가 이렇게 많은 기대를 받아도 되는 사람인지. 엄마까지 오니까 그냥 마음이 복잡해. 진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진수가 진심을 담아 말한다. 하나야. 누구보다 자격 있는 사람이 너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난 매일 봤어. 지금 떨리는 건 당연한 거야. 하나는 눈을 감으며 한동안 그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만식이 긴장하며 말한다. 진수야, 큰일 났어. 내 작품 있는 전시구역에 문제가 생겼대. 진수는 그대로 멈췄다. 진수가 놀라서 말한다. 문제? 어떤? 만식이 차마 말하기 힘들어하며 말한다. 벽 쪽 조명이 떨어졌는데 내 그림 일부에 충격이 조금 갔다고. 하나는 순간 진수를 바라봤다. 진수는 자신보다 하나를 먼저 챙기려다. 자기 작품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듣는 순간 표정이 단숨에 변했다. 하나가 걱정하며 말한다. 진수야, 가봐. 난 괜찮아. 정말이야. 진수가 망설이며 말한다. 하지만 너. 하나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한다. 진수야. 가야 해. 지금은 내 작품 먼저. 진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뛰어가며 말했다. 진수가 다급하게 말한다. 금방 올게. 기다리고 있어. 그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하나는 천슬롤리 자신의 눈가에 남아있는 눈물을 닦았다. 그때 그녀의 어머니가 뒤에서 다가왔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하나야, 그 젊은이 좋은 사람이네. 하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흔들리는 감정들 사이에서 자기도 모르게 진수의 이름을 속으로 부르고 있었다. 바닷가 풍경화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진수가 조용히 그녀 옆에 섰다. 진수가 아주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한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진짜. 하나의 눈썹이 작게 흔들렸다. 하나가 솔직한 목소리로 말한다. 진수야, 너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잠시 아주 짧은 숨결 같은 침묵. 그리고 둘의 손끝이 자연스럽게 맞닿았다. 누구도 먼저 잡지 않았지만 동시에 잡은 것처럼 따뜻했다. 만식은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중얼거렸다. 만식이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아이고, 드라마네, 드라마. 하지만 표정은 누구보다 기뻤다. 전시장 안쪽에서 사람이 모여 웅성이는 소리가 커졌다. 진수가 숨을 몰아쉬며 그곳으로 달려갔다. 낡은 조명 지지대가 한쪽 벽에 기울어져 있었고 그 아래쪽에 걸린 그의 작품 몇 점이 충격으로 약간 찢어진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작품 모서리는 접혀 있었고 유리 액자는 금이 갔다. 관람객 몇 명이 조심스레 뒤로 물러서며 상황을 지켜봤다. 만식이 다급하게 말한다. 야, 진수야. 내가 조금만 일찍 발견했어도 미안하다. 진짜. 하지만 진수는 만식을 탓하지 않았다. 그도 당황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유였다. 진수가 숨을 가다듬으며 말한다. 아냐, 만식아. 누구 잘못 아니야. 일단 손상된 부분부터 확인해보자. 진수는 조심스레 작품을 들어 올려 파손면을 살폈다. 그의 눈빛에 잠깐 무거운 슬픔이 지나갔지만 곧 다시 단단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전시장 운영 관리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운영자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한다. 정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설치 인력이 조명을 잘못 고정한 것 같습니다. 보상 문제는 당연히 처리하겠습니다. 진수가 차분하게 말한다. 보상 문제는 천천히 얘기해도 됩니다. 지금은 전시가 먼저니까요. 관람하는 분들 안전부터 챙겨주세요. 운영자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는 어느 정도 화를 낼 수도 있었을 진수의 태도에 놀라움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다. 조용히 물러선 후 진수는 작품을 들고 잠시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는 자책하지 않았다. 다만 오늘이 너무 많은 일들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러다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하나는 조용히 그의 옆에 섰다. 하나가 조심스레 말한다. 진수야, 괜찮아? 진수는 그녀에게 모습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냥 솔직한 마음 그대로였다. 진수가 조금 지친 목소리로 말한다. 솔직히? 좀 속상하네. 그래도 뭐 이건 다시 복구할 수 있어. 그보다 너는 아까 많이 놀랐지? 하나는 그의 찢어진 작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다. 하나가 단단한 목소리로 말한다. 진수야, 내가 얼마나 이 그림들에 마음을 쏟았는지 난 알아. 그래서 이 순간을 너 혼자 견디게 하고 싶지 않아. 우린 같이 준비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견디자. 진수의 눈동자가 아주 짧게 흔들렸다.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을 이렇게 같이 서주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진수가 천천히 하지만 확고하게 말한다. 그래. 그렇지. 이런 일이 있다고 무너지면 안 되지.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조심스레 물었다. 하나가 말한다. 그럼 나도 작품 복구 도와줄까? 진수는 그녀를 바라보고 조용히 웃었다. 진수가 따뜻하게 말한다. 그러면 너무 좋지. 내 손은 그림만 그리는 줄 알았는데 이런 데도 쓸 줄은 몰랐다. 하나는 그 말에 민망해져 고개를 살짝 돌렸지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숨기지 못했다. 진수는 찢어진 부분을 부드럽게 재정리하고 하나는 작은 풀과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건네며 작품의 결을 맞추어 나갔다. 마치 두 사람이 지금까지의 마음의 틈과 상처를 함께 꿰매고 있는 것 같았다. 만식이 그 둘을 보며 팔짱을 끼고 중얼거렸다. 만식이 흐뭇하게 말한다. 이야 뭐냐 저 분위기. 아주 그냥 커플 탄생이네. 그의 농담 섞인 말에도 두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서로의 조용한 집중과 미소가 있었다. 복구가 거의 끝날 무렵 하나는 갑자기 진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몇 번을 반복해서 삼켰던 말을 드디어 꺼냈다. 하나가 조심스럽지만 결심한 목소리로 말한다. 진수야, 오늘 전시회 끝나고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진수는 고개를 들며 그녀를 바라봤다. 진수가 부드럽게 말한다. 응, 물론이지. 뭔가 중요한 이야기야? 하나는 순간 머뭇했지만 결국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응, 아주 중요한 이야기. 그 말에 진수의 가슴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다. 전시장 너머로 관람객들의 웃음소리와 스태프들의 바쁜 발걸음이 들렸다. 세상은 여전히 어수선하고 부산했지만 지금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아주 명확하게 하나의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저녁,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갤러리 안엔 서늘한 정적만 남아 있었다. 하나는 빈벽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켰다. 마지막까지 작품 앞을 지키던 진수가 이제서야 조용히 그녀 뒤에 다가왔다. 고생 많았어, 하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금 지쳐 있었지만 따뜻했다.
하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진수 씨가 없었으면 나 혼자선 끝까지 못 버텼을 거예요. 진수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내 작품이 널 여기까지 데려왔어. 난 그냥 옆에 있었을 뿐. 말은 담담했지만 그 눈빛엔 하루 종일 감춘 마음이 차 있었다. 하나는 그 시선을 피하려다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뒷정리를 하다가 하나의 손에 힘이 풀렸다. 솜씨 좋게 작품을 닦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스태프들이 남긴 의자에 조용히 앉아버렸다. 괜찮아? 진수가 바로 옆에서 무릎을 굽혀 그녀의 눈높이에 맞췄다. 하나가 억지로 웃어 보였다. 하루 종일 긴장했나 봐요. 갑자기 힘이 빠져버렸네요. 진수는 그녀의 손등에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다. 이제 괜찮아. 오늘은 끝났어. 그 말 한마디에 하나는 왜인지 모르게 목이 뜨겁게 메었다. 하루 종일 버티며 무너지지 않으려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졌다. 스태프들이 완전히 나가고 갤러리 불빛이 몇 개만 남아 은은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진수가 벽에 기대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하나. 그는 잠시 말을 고르고 그녀를 향해 한 발 내딛었다. 오늘 마음이 몇 번이나 흔들렸는지 몰라. 왜요? 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진수는 대답 대신 살짝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너 때문에. 그 말이 공기 중에 부서지는 듯 흩어졌다. 하나는 순간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더 듣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흔들렸다. 나 오늘 널 지켜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강한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 그의 말은 천천히 그리고 진심을 담아 내려왔다. 하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진수 씨 왜 지금 이런 얘기예요? 진수는 숨을 한 번 내쉬고 아주 솔직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오늘 아니면 못 말할 것 같아서. 하나의 심장이 크게 울렸다. 너 다쳤을 때 작품 앞에서 혼자 버티는 거 보면서 그 어떤 순간보다 널 잃을까 무서웠어. 저를 잃을까? 응. 그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그게 내가 널 좋아하는 거라는 걸 인정하게 만들었어. 한순간 갤러리의 마지막 조명이 그녀들 위로 부드럽게 떨어졌다. 하나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아서 잠시 눈을 깜빡였다. 진수 씨 나도. 바로 그때 밖에서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만식이었다. 아직 안 갔구만 둘 다. 내가 문 잠그려고. 만식이 둘을 보다가 미묘한 분위기에 멈칫했다. 나 지금 온 거 맞지? 하나와 진수는 동시에 떨어져 섰지만 분위기는 이미 들켜버렸다. 만식은 눈썹을 찡그리더니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처럼 말했다. 혹시 내가 방해한 거냐? 진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형, 조금만 늦게 오지. 만식은 눈이 동그래져서 뒷걸음질 쳤다. 아니, 나 그냥 간다. 둘이 마저 해. 말하던 거 그대로. 그는 허둥지둥 문을 닫고 사라졌다. 갤러리는 다시 고요해졌다. 하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고 진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마음이 서로를 향하는 순간. 하나. 그가 부드럽게 불렀다. 하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진수의 눈은 더 이상 숨지 않았고 조금 전보다 더 확실했다. 방금 말한 거 농담 아니야. 그는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다. 너도 듣고 싶었으면 좋겠어. 하나는 마침내 솔직해졌다. 진수 씨 나도 그래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이 조용히 풀리며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그래서 진수가 그녀의 손을 더 깊게 감싸며 웃었다. 우리 이제 도망치지 말자.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울고 싶을 만큼 안도와 행복이 동시에 밀려왔다. 갤러리 밖의 밤은 깊었고 전시회는 끝났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겨우 시작이었다.
전시회가 끝난 다음 날, 서울은 어제보다 조금 더 맑은 하늘을 보여줬다. 하나와 진수는 체크아웃 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어제와는 전혀 달랐다. 조심스러운 떨림 대신 확신에 가까운 부드러움이 흘렀다. 진수가 옷을 접다가 슬쩍 물었다. 오늘 내려가기 전에 어딜 조금 들렀다 갈까? 하나는 물병을 가방에 넣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어디요? 그는 잠시 고민하듯 입술을 누르더니 말했다.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데가 있어. 하나는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지금은 어디든 그의 옆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서울의 작은 골목에서 둘은 호텔을 나와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에서 조금 벗어난 작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진수가 익숙하게 걸어가다 한 건물 앞에서 멈춰섰다. 여기? 하나가 눈을 크게 떴다. 문 앞에는 오래된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다. 작은 화실. 나 여기서 처음 그림을 배웠어. 진수는 웃으며 말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여기서 내 손 처음 잡아주면서 멈추지 않으면 된다고 했어. 하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가 자신에게 거의 말하지 않았던 가장 깊은 부분을 꺼내놓고 있다는 걸 느꼈다. 전시회 끝나고도 계속 생각났어. 내가 얼마나 버티고 얼마나 성장했는지. 옛날의 나처럼 보여서. 진수는 손을 뒷주머니에 넣은 채 말했다. 근데 이제는 내가 그냥 내 자체로 좋아. 하나의 심장이 다시 크게 요동쳤다. 진수씨. 하나는 조용히 그의 앞에 섰다. 말을 하기 전에 숨부터 깊게 들이켰다. 어제 말한 게 꿈 같은데 오늘도 똑같이 느껴져요. 진수는 그녀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럼 됐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아 자신 쪽으로 조금 끌어당겼다. 이제 우리 사이 이름 붙여도 되지 않아? 하나는 순간 눈이 흔들렸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네, 붙여요. 진수는 아주 가볍게 마치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듯 낮게 물었다. 우리 사귀자 하나. 그 말은 조용했지만 세상을 다 멈춰 세우는 힘이 있었다. 하나는 숨도 못 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리고 둘 사이에 처음으로 서늘한 겨울 공기보다 따뜻한 미묘한 숨이 섞였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 창밖으로 서울의 건물들이 멀어지자 하나는 오늘 하루를 되짚듯 턱을 괴고 앉았다. 진수는 옆자리에서 그녀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다.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앞으로 많이 바쁠 거야 너. 진수가 말했다. 알아요. 하나는 웃었다. 전시도 또 해야 하고 또 깨지고 또 다시 그리고. 하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댔다. 근데 옆에 있어 줄 거죠? 물론. 진수는 대답했다. 너 혼자 두면 불안하니까. 왜요? 하나가 장난스럽게 묻자 진수는 고개를 숙여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하니까. 하나는 웃음을 참지 못해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기차는 느린 속도로 남쪽을 향해 달려갔다. 창밖의 풍경은 끊임없이 바뀌었지만 둘의 손은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몇 달 후, 하나는 새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진수는 옆에서 조용히 커피를 올려놓았다. 오늘은 어떤 느낌이야? 앞으로 나아가는 기분? 하나는 대답하며 웃었다. 진수는 그녀의 머리칼을 가볍게 넘겨주며 말했다. 좋네. 내가 행복하면 나도 좋지. 하나는 붓을 내려놓고 진수의 손을 감싸쥐었다. 우리 이제 시작이죠? 그래. 그는 그녀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화실 창문 너머로 따뜻한 봄빛이 두 사람을 비췄다. 두 사람의 이야기도 그
그 빛처럼 조용하고도 단단하게 앞으로 이어져 갈 것이었다.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은 큰 힘이 됩니다.